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역사관 커리어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한양대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역사관 서포터즈 하이디 정찬주입니다. 역사관 커리어개발 시간에는 한양이 걸어온 발자취를 살펴본 후 한양의 설립자 백남 김현준 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의 자랑스러운 동문들과 그들이 걸어온 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날의 한양대가 있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양이 걸어온 발자취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시작은 193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39년 한양대학교의 전신인 동아공과학원이 설립됩니다. 국가적 대혼란기 속 실무 중심의 기술 교육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찾고자 설립된 동아공과학원은 기술 교육에 매진하여 우리나라 교육과 기술의 근대화를 이끌었습니다. 동아공과학원은 현재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에 자리한 천도교 수훈회관의 한 부속 건물을 교사로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보시는 사진은 당시 동아공과학원이 있었던 천도교 회관의 모습입니다. 동아공과학원은 토목과, 광산과, 건축과 3개의 학과가 있는 2년제 중등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당시 교사가 13명, 학생은 630여 명이었습니다. 사진은 당시 토목과 2학년의 시간표인데요. 이론과 실습을 함께 겸한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교과 과정을 선보이며 교육의 근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야외 측량 실습을 나간 토목과 학생들의 사진과 근로봉사단 활동 사진입니다. 동아공과학원은 매주 일요일을 교회 실습의 시간으로 정하여 학생들이 강의를 통해 익힌 이론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고, 학생들은 학업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했던 사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동아공과학원의 졸업앨범의 한 페이지인데요. 학생들이 개성있게 꾸민 졸업앨범과 학생들의 출신 지역에 따라 조선 팔도의 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붙여놓은 모습이 아주 재치 있습니다. 1942년 1월에는 동아고등공업학원을 개원하였었는데요. 당시 조선에서 유일한 3년제 야간 전문 교육기관으로 토목과와 건축과를 개설하여 보다 전문적인 기술 교육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수많은 압박으로 인해 1944년 동아공과학원, 동아고등공업학원이 모두 폐교하게 되었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일제 억압은 교육의 기능을 마비시켜 동아공과학원도 결국 총독부의 강제 징병제와 수업 단축령으로 인해 1944년 9월 15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1945년 광복 이후 기술 고등교육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국기술학교를 건립하여 교육의 맥을 잇게 됩니다. 그 이후 건국기술전문학교로 개칭이 되었으며 사진은 당시 건국기술전문학교의 학생 모집 공고입니다. 1946년에는 본격적인 교육 사업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양학원이 설립됩니다. 사진은 당시 신당동에 있었던 건국기술학교입니다. 이 건물은 화재로 소실되어 현재는 남아있지 않고 그 터에 한양공업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948년 4월 김현준 박사는 문교부 장관에게 한양공과대학의 설립 허가 신청서와 설립 취의서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설립 취의서에는 기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7월 1일 한양공과대학의 설립 인가증이 발급되었고, 마침내 1948년 7월 드디어 한국 최초의 밀립공과대학인 한양공과대학으로 승격되며 본격적인 한양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후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한양공과대학은 신당동 교사에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천막과 판자 등으로 임시교사를 마련해 교육에 대한 열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953년 9월 다시 서울로 돌아온 한양공과대학은 행당동의 지금의 서울 캠퍼스를 설립하였습니다. 황량한 돌산이었던 행당산을 깎고 다듬어 학교 부지를 조성하였고, 목조 가건물을 건립하여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왕십리에서 바라본 1950년대 캠퍼스 전경입니다. 1959년 4월 마침내 한양은 종합대학으로서 발돋움하게 됩니다. 기존의 공과대학 외에 물리과대학, 상경대학, 법정대학이 신설되어 학문 연구의 폭을 넓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54년에는 현재 역사관 건물인 2층 규모의 목조 임시본관이 세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역사관 서포터즈 하이디 장수현입니다. 종합대학으로 발돋움한 한양의 역사부터는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후인 1956년에는 3층 규모의 석조 건물로 완공되었고, 이는 오늘날 역사관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2009년에 신본관이 건립되기 전까지 대학 본부로 55년간 한양의 발전 과정을 간직한 역사관은 2019년 5월 등록문화재 제751호에 지정되어 근대 건축문화재로서의 가치 또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는
제1공학관이 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제1공학관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남아 이용되고 있는데요. 혹시 어떤 건물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현재의 한양플라자입니다. 이 건물은 당시 공학도들의 강의실이었으나 지금은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 및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지어진 또 다른 건물로는 제2공학관이 있는데요. 현재 제1의학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생회관과 한양플라자 사이에 위치한 88계단 또한 이 당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88계단에는 애국한양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요. 애국 글자 쪽으로 다니면 A를 받고 한양 글자 쪽으로 다니면 F를 받는다는 무시무시한 전설이 있는 계단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1960년대의 한양대학교 캠퍼스 전경입니다. 왼쪽의 사진은 1961년 예술관 공사 모습입니다. 이 건물 또한 현재 다른 이름으로 남아 이용되고 있는데요. 어떤 건물인지 아시겠나요? 현재 인문관인 이 건물은 왕십리 일대를 조망하는 전망대이기도 했습니다. 1962년에는 당시 캠퍼스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자리한 노천극장이 준공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학생들의 문화와 휴식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964년에는 당시 서울 캠퍼스의 유일한 입구 역할을 하는 정문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966년에는 역사관에 사자상이 건립되었으며 이 사자상의 이빨을 갈아 마시면 고시에 합격한다는 전설 때문에 이빨 없는 사자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이빨 도난이 없다고 하는데요. 부식된 이빨을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현재의 사자상의 이빨이 유난히 밝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1950년, 60년대의 한양은 종합대학으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대대적인 시설 확충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70년대의 캠퍼스 모습입니다. 1972년 5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개원되었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은 설립 당시 동양 최대 규모의 대학병원으로 지어져 국민 보건 향상에도 능동적으로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70년대 말 지하철 2호선 한양대학 공사가 시작되어 83년에 개통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대학을 더욱 가깝게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캠퍼스 풍경입니다. 왼쪽 사진에는 중앙에 자리 잡은 노천극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양플라자와 학생회관 사이의 광장을 한마당이라고 하는데요. 오른쪽 사진을 통해 한마당과 인문관을 잇는 현재의 158계단을 통해 학교를 오르내리는 한양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한양대학교는 공과대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인문, 사회, 예체능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 학문의 국제 진출 등을 통해 명문사학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구축하였습니다. 사진을 통해 1970년대 학위 수여식의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여러분들도 학위 수여식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겠죠? 1979년 안산 반월 신공업 도시에 반월 분교, 즉 현재 에리카 캠퍼스가 설립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1980년에 반월 분교가 개교하였으며 이로써 한양대학교는 서울과 안산, 양 캠퍼스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공학계열 3개의 학과로 출발한 에리카 캠퍼스는 지역 기업과의 밀접한 학연산 협력을 바탕으로 오늘날 국내 최고의 학연산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다음은 1980년대의 캠퍼스 전경입니다. 왼쪽으로는 학생회관이, 위로는 88계단과 함께 사학회관이 보입니다. 1986년 6월에는 올림픽체육관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원래의 이름은 올림픽체육관이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시에는 종합체육관이었지만 이곳에서 88올림픽 당시에 배구 결승 경기가 열리게 되어 올림픽체육관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990년대의 한양입니다. 1994년에는 국내 대학 최초로 사회봉사단을 창단하여 건화기념인 사랑의 실천을 실현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회봉사 30시간을 꼭 이수하여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에는 신입생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MBC 일요음악회에서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98년에는 백남학술정보관이 개관하여 한양인들의 학문 연구 및 학습 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며 한양대학교는 글로벌 대학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애지문이 개통되어 대학 대지 내로 지하철로가 관통하는 유일한 캠퍼스로 불리우며
한양의 또 다른 상징이 되었고 2003년에는 국내 대학 최초로 산학협력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최고의 특성화 캠퍼스로 산학협력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와 기업 경쟁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차세대 종합정보 시스템 한양인 개통과 2014년 국내 대학 최초로 인재개발원을 설립하여 경쟁력 있는 실용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정몽구 동문의 기부로 정몽구 미래자동차 연구센터가 준공되었습니다. 이 건물의 이름이 너무 길어 한양대 학생들은 그 풀네임을 부르기보다 줄여서 미자공 또는 몽센이라고 부른답니다. 한양대학교는 세계 수준의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대학 평가에 있어서도 매년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한양대학교는 세계적인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의 설립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명문 한양의 초석을 마련한 백남 김현준 박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역사관 서포터즈 하이디 지은빈입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의 설립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명문 한양의 초석을 마련한 백남 김현준 박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백남 김현준 박사는 국가와 민족, 인류를 향해 위대한 사랑을 펼친 한양대학교의 설립자이자 아버지입니다. 꿈꾸는 일조차도 억압받던 일제강점기, 25세의 젊은 청년인 김현준 박사는 기술교육을 통해 조국의 미래를 개척해야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김현준 박사는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꿈꾸었으나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는 등 시국의 변화로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 국가와 민족에게 헌신하리라는 새로운 결심을 함으로써 좌절된 꿈을 극복하였습니다. 또한 김현준 박사는 8살 때부터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했었을 만큼 음악에 탁월한 재능을 지닌 음악가로서 삶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담아 우리 민족을 세계에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1938년 6월 4일에 국내 최초로 바리톤 독창회를 개최하여 천재적인 바리톤으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지만 시국의 변화로 인해 교육자의 길을 선택하였고 이후 30년간 음악을 향한 열정을 잠시 접어두게 되었습니다. 한양대학교가 대한민국의 명문 사학으로서 자리매김한 70년대에 왕성한 음악 활동을 다시 시작한 김현준 박사는 불후의 명곡 청산의 살리라를 비롯하여 3천여 곡에 달하는 가곡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전화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한양대학교 내선 전화로 통화를 걸면 나오는 컬러링이 바로 청산의 살리라입니다. 소외계층의 인권 신장과 인권 옹호 사상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김현준 박사는 국제인권 옹호 한국연맹 회장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인권운동가로서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김현준 박사는 자신의 신념인 사랑의 실천을 인권운동으로 펼쳤는데요. 41년간 소외계층의 인권 신장과 올바른 인권 옹호 사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여러 인권 옹호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인권운동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양의 아버지인 백남 김현준 박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양의 자부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양의 가치와 자부심을 드높인 동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양의 이름을 드높인 주요 석학으로 국문과에 재직하셨던 시인 박목월 선생, 신문방송학과에 재직하셨던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인 리영희 교수, 그리고 한국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를 개발한 이만영 박사, 한국 최초의 바리톤인 오현명 선생이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한양의 이름을 빛나게 해준 한양의 동문들도 있는데요. 작곡가 출신 가수 유재하와 박찬호 전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베트남의 축구 영웅 박항서 감독과 현대자동차 그룹의 명예회장 정몽구 기업인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자랑스러운 동문을 배출해냈습니다. 아름다운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동문들도 있습니다. 도고동문학과 출신 배우 이영애, 연극영화학과에 재학 중인 배우 김소연,
마찬가지로 연극 영화학과에 재학 중인 배우 김양기와 배우 정다빈 등 앞으로도 한양의 자부심이 되어줄 많은 동문들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양의 지나간 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과거 학교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한양의 추억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매년 3월 신입생들을 환영하기 위한 입학식이 개최됩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입학식을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한양대학교의 입학식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볼까요? 사진에서는 1975년 입학식을 참여하기 위해 정문 앞을 가득 메운 신입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올림픽 체육관을 짓기 전에 입학식 때 사용했던 노천극장에서 진행된 1981년도 입학식, 1986년 올림픽 체육관 개관에 따른 올림픽 체육관에서 이루어진 1989년도 입학식을 볼 수 있습니다. 각 단과대나 학부에서는 신입생들을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도 다들 OT에 참석하셨나요? 올해는 다행히 OT가 많이들 대면으로 진행되었을 텐데요. 과거에는 OT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사진 속에 1976년 신입생 환영회에서는 밴드 무대가 펼쳐지고 있고 1977년 자원공학과 신입생 환영회에서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동기, 선배와 친목을 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활의 꽃이라고 불리는 축제의 추억도 살펴볼까요? 한양대학교의 축제는 행당 페스티벌, 행당 잔치, 행당제, 대동제, 라치오스 등으로 불리며 변화해 왔습니다. 축제는 대학생활의 낭만을 대표하기도 하는 만큼 재미있는 행사들이 진행되었는데요. 사진 속에는 콜라 마시기 대회와 쌍쌍 파티가 한창인 모습입니다. 1971년 축제에서는 미스터 한양 선발대회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1988년에 개최된 49주년 행당제는 정문까지 화려하게 장식하여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양인들은 날카로운 시대정신과 치열한 용기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진은 1984년에 학원 자율화를 위해 본관을 점령하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민주화에 대한 학생들의 열망에 보답하고자 한양대에는 민주열사 추모공원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양대는 건학정신인 사랑의 실천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초기에는 의과대학 무료진료 봉사와 같은 의료봉사와 농촌봉사를 시작으로 거리질서 확립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을 넘어 라오스와 같은 해외 곳곳에서도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양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한양의 현재 그리고 미래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양대학교와 함께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원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역사관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 발표를 맡은 역사관 서포터즈 하이디, 정찬주, 장세연, 그리고 지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